안녕하세요. 은빛나누리 김도현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애 말기 임종 돌봄에 대해서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장기관 기관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많은 어르신들이 우리의 곁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가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마음이 상당히 아프죠. 그랬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종 돌봄과 생애 말기 돌봄 용어를 좀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임종 돌봄이라는 것은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환자와 그 가족을 돕는 의료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인 지원을 포함한 돌봄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말기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편안하고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생애 말기 돌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환자가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돌봄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종 직전의 돌봄을 의미하는 임종 돌봄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말기 질환이나 노쇠로 인해 회복이 어려운 환자들이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생애 말기 돌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스피스와 완화 치료, 완화 의료라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데요. 이 호스피스라는 것은 말기 질환 환자가 남은 삶을 편안하고 존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의료 및 돌봄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치료보다는 고통 완화와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이제 호스피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완화 의료가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고통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의료 서비스가 완화 의료가 되겠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임종을 하는 이제 적응 5단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임종 적응의 5단계는 환자가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겪는 정서적 단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이론은 엘리자베스 키블리로서에 의해 제시되었는데요. 환자와 그 가족의 감정을 이해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종 5단계를 알고 있으면 임종에 있는 환자나 어르신에 대해서 그 단계별로의 심리적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알면은 적절하게 케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는 이제 부정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이 아니야. 나한테 이거는 아닐 거야라고 부정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과 불안으로 인해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진단이 잘못된 것 같아. 내가 예를 들어서 암이라고 판정을 받았으면 아니야, 진단이 잘못됐을 거야라고 부정을 하거나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날 리 없어 라는 반응을 보일 수 있고요. 현실을 받아들이기 위한 완충작용의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분노 단계입니다. 왜 하필 나야? 그래서 부정 단계 이후에 현실을 인식하면서 생기는 좌절과 분노가 있겠죠. 그래서 의료진이나 가족, 종교, 심지어 자신에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해서 분노의 감정을 느끼는 단계가 분노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는 이제 협상 또는 이제 타협의 단계인데요. 신의 시여 만약 시간을 더 주신다면 그래서 현실을 바꾸고자 협상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는 단계이고요. 치료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거나 아니면 기적을 기대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기도, 신이시여 기회를 더 주시면 제가 착하게 살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저한테 이것을 해결하게 해주시면 제가 더 노력해서 잘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협상이나 타협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우울 단계입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봐.
라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사라지고 깊은 슬픔과 상실감에 빠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지만 극심한 외로움과 무기력을 느끼는 단계이죠. 그래서 가족과 거리감을 두거나 눈물을 자주 흘리는 등 감정적인 변화가 심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우울 단계입니다. 다음은 이제 수용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죠. 이제 받아들일 시간이야 라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평온한 마음으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에 집중하며 이별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안정되며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단계가 이제 수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 대상자의 권리가 있습니다. 일단 뭐 죽음이 다다랐는데 뭐 권리가 있겠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인간은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의 그 인권과 권리와 존중받을 그런 그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맞이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우리 장교환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그 어르신들의 권리를 지켜드리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존엄성을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품위 있는 삶과 죽음의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환자는 자신의 삶과 죽음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타인의 동정이나 불필요한 연명 의료 없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죽음을 준비할 자유를 가진다. 그냥 부당한 차별 없이 최선의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통 없이 편안하게 임종할 권리가 있습니다. 호스피스라든지 완화 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절한 통증 조절 및 증상 완화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불필요한 치료, 고통을 증가시키는 연명 치료 등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장소, 뭐 병원이나 뭐 가정이나 아니면 호스피스 병동이라든지 이런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할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치료 및 돌봄에 대한 결정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연명 의료 시행 여부, 그러니까 인공호흡기라든지 심폐소생술 등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해서 자신의 치료 방향을 미리 결정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의료진과 가족으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치료 계획을 논의할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뭐 감추라고 한다고 해서 본인은 모르게 감추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임종을 앞둔 환자에 대한 예의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본인의 임종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정서적 심리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나누고 심리적 지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요. 의료진이라든지 상담가, 종교 지도자 등과 대화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 가족 및 사랑하는 사람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이별을 준비할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가족 및 주변인과 관계를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가족과 관계를 정리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작별 인사를 할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가족에게 자신의 뜻, 뭐 재산이라든지 장례 방식, 유언 등을 남길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종교적 영적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개인의 신념과 종교적 가치가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원하는 경우 종교 지도자, 뭐 성직자라든지 스님이라든지 뭐 이런 목사님이라든지 등의 방문을 요청할 권리가 있고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의미를 탐색하고 평온을 찾을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이제 사생활과 비밀이 보호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치료 과정 및 개인 정보가 비밀로 유지될 권리가 있고요. 의료진과 가족에게 자신의 바람을 강요받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종 징후 15가지가 있습니다. 뭐 시력이 감소한다든지 초점이 흐려진 눈동자가 있다든지 이제 말이 어눌해지거나 촉각의 이제 감소가 오기도 하고요. 움직임이 약해지고 근육의 긴장감이 감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체온이 높아지기도 하고 저하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신체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혈압이 감소하기도 하고 맥박이 약해지거나 빨라지거나 느려질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숨을 가쁘게
가쁘고 깊게 몰아쉬며 가래가 끓다가 점차 숨을 깊고 천천히 쉬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가슴에서 돌 구르는 것 같은 가래 끓는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차갑고 창백한 피부, 점점 이제 창백한 피부가 되기도 하고, 혈액순환 부전에 의한 피부 반점들이 생기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다음 식은땀을 흘리기도 하고, 실금 또는 실변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식주화가 오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15가지 임종 징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연명 의료 결정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목적은 연명 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이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와 연명 의료 계획서를 통해서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 치료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 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 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이 연명 의료 결정 제도의 이 중요한 점들은 뭐냐면, 나의 그런 어떤 그 존중받을 그런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긴 하지만, 이것을 나중에 이제 결정해야 되는 가족들 간의 어떤 갈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연명 치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했을 때, 가족들이 여러 명 있을 때는 그걸 연명 치료를 하자, 적극적인 의료적 그 치료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부류가 있을 것이고, 아니다, 이것을 계속 고통받으면서 치료를 받다가 그런 것보다는 그 죽음의 본인의 의지대로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의견이 반대되는, 상충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서로 간에 어떤 나중에 비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적극적인 치료를 하다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적극적인 치료를 안 했으면 고통 없이 그런 치료라든지 어떤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고통이 없을 수 있었는데, 왜 그것을 고통받게 결정을 했느냐라고 비난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시게 바로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돌아가시게 했을 때, 이쪽에서 또 할 수 있죠. 조금만 더 치료했으면 조금 더 우리 곁에 더 계실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빠르게 결정했냐라고 서로 간에 그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는 거는 본인이 이제 작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임종 그 환자 본인이지 않습니까? 본인의 결정이 미리 이런 그 유족들에게 전달이 되었을 때 이런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족들이 상당히 이제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에서 가족 간의 어떤 그 심리적 소모 이런 것들을 부담을 감소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연명의료 결정 제도라는 거는 연명의료 결정 제도는 의료진과 환자가 치료 방법에 대해 사전에 합의하고 환자가 임종 과정에 연명 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2018년도에 법적으로 시행됐으며 환자가 치료의 선택권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연명 의료에 관한 사전 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명 의료 결정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와 연명 의료 계획서를 통해서 연명 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 놓을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해 둘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등록기관에서 자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서식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 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담당 의사가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 중요합니다. 연명 의료의 유보 및 중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나 연명 의료 계획서로 연명 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실제로 연명 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판단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의 결정을 확인해야 되고, 세 번째는 연명 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를 한번 보면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연명 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가 있는데요.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된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 등록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연명 의료 정보 처리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나중에 이제 카드가 그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지급한 카드가 나오거든요. 이 카드가 발급되었을 때 그때가 이제 등록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 및 조회를 보면 상담 및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의향서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등록 및 보관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성 가능 기관을 보면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까운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 기관을 방문해야 된다.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을 해야 됩니다.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방문기관에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이 아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현황을 확인한 후 방문해서 작성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등록 기관마다 상담실 운영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시려는 기관에 미리 확인 후 방문하는 것들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등록기관을 찾는 방법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들어가셔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콘을 들어가면 작성 가능 기관을 클릭을 하시면 등록기관 찾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등록기관을 찾을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연명의료 결정 제도의 장점은 뭐냐면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환자가 자신의 치료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더 이상 불필요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가족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환자가 사전에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다면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혼란을 예방할 수 있다.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존엄한 죽음을 지원할 수 있다. 연명 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한 후에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통해 고통을 최소화하고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 이용 시 주의사항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된다. 작성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작성해야 된다. 작성 방법은 수기로 서면에 의해서 작성하거나 아니면 태블릿을 이용해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반드시 처음 작성한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 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건복지부 에서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 기관이라면 어디서든지 철회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을 경우, 법에 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의 설명이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 의료 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1번에서 3번까지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며 4의 경우에는 그 연명 의료 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이후부터 효력이 상실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본 내용은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2025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교육자료에서 발췌한 내용 중 일부 편집하여 제작된 내용입니다. 본 내용은 사업적 목적으로의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생애 말기 임종 돌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